현재 제 채널에 와 있습니다. 제가 양주라고 이제 검색을 해놨는데요. 양주 그러면은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조선의 수도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강릉이라는 지명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래쪽에 보면은 조선의 수도 한양, 양주가 난징이다 이제 설명을 드렸죠. 물론 이제 앞전에 영상 찍으면서도 이 강릉이라는 이 지명을 제가 이제 언급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양주라는 이제 지명도 또 언급을 해드렸죠. 이것이 이제 양자강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양주의 지명이 어떻게 이제 변천되는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주가 이제 조선의 수도인 한양이라고 이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죠. 양주가 이제 한양인가 이제 받쳐 있었으니까 이 태조 일성계가 명나라를 건국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이제 조선이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제가 양주시라고 이제 검색을 해놨어요. 경기도 중앙 서울특별시 북쪽에 위치한 시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대동여지도 경기도 양주 부분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 희미하기는 하지만 여기가 현재 이제 서울이 되겠죠. 자, 노랗게 칠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지도가 뜨네요. 자, 우리나라 이 사이트에 보면은 이 지도가 이미지가 고화질이 없어요. 자, 이런 내용 설명하는데 보면은 여기 이제 양주라고 써놓고 여기 노랗게 칠해져 있는 요 채색 보이는데 여기가 양주입니다. 자, 서울이죠. 그런데 실제 대동여지도 지명을 보면 요 현재 이미지에는 서울이라고 안 써놨어요. 근데 우측에 보면은 또 커다란 또 이미지가 하나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자세하게 이제 그려져 있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양주의 지명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景관하고 자연환경 이런 거는 접어들고 자, 아래쪽에 있는 역사 유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글이 좀 작으니까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자, 여러분 좀 잘 보이시겠죠? 자, 서울과 인접한 이 시는 고대부터 한강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항상 국토의 요충이 되어 왔다. 이 시는 서울의 상당 부분과 남양주시, 구리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등을 포괄하는 큰 시였지만 지금은 모두 분리되어 경기도에서도 크지 않은 시에 속한다. 9세기 시대의 유적은 은현면 운암리에서 다각면 원구와 글개 등이 발견되어 9세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았음을 알 수 있다. 신석기 시대 유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근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9세기 시대에 사람이 살았는 흔적이 발견이 되는데 왜 신석기 시대에는 사람이 사는 그 유적이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 좀 이상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9세기에 사람이 엄청나게 살고 있었는데 신세기 접어들고 사람이 갑자기 증발했나요? 멸종했나요? 좀 희한한 내용이에요. 이런 것도 보면. 청동기 시대의 유적은 옥정동, 유양동, 마천동, 은현면, 서남리, 하페리, 남면 한사리 등 이제 고인돌이 있다. 고인돌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죠. 예전에는 지금보다 더 많았는데 그 산업 발달하면서 공사 같은 거 이제 많이 해가지고 많이 이제 사라졌죠. 여기 보면 구석기 시대부터 해가지고 바로 청동기로 넘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석기는 어디 가버렸나요? 참 희한해요. 그 다음 청동기에서 이제 삼국시대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시 하는 게 바로 이 삼국시대가 되겠습니다. 우리 역사 찾는데 중요한 부분이죠. 삼국시대에는
먼저 이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한 백제에 속했고, 이어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으로 고구려 영토가 되어 이곳에 매성군 일명 청화군이 설치됐다. 자, 여기 뭐 백제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뭐 고구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이 양주 지역이 됩니다. 우리가 현재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되겠습니다. 뭐 551년 진흥왕 12년 성왕 29년에 이른바 나제동맹으로 신라는 중령 이북, 백제는 남한성, 북한성 일대를 취하게 되어 이것은 잠시 백제 영토가 되었으나 신라가 나제동맹을 파기하자 다시 신라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자, 나제동맹이면 이게 뭡니까? 백제하고 신라가 이제 동맹을 이제 맺은 그런 얘기인데,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 나제동맹이 이제 파괴되고 난 다음에 이 양주 땅이 이게 다시 이제 신라의 땅으로 이제 넘어간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757년 경동한 16년에 지금의 서울이 한양군으로 이곳이 내소군으로 개칭되었다. 자, 이곳 읍지에서 가까운 대모산성에서 출토된 백제 토기편과 신라와 통일신라의 유물들, 그리고 첨보산맥과 불곽산, 도락산 일대 산지하는 고구려의 군사용 보류 유적을 포함한 28개의 관방 유적이 분포되어 있으면 이 지역이 남북을 연결하는 관문으로서 전략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을 입증해 준다. 자,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양주 지명에 대한 자세히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양주의 지명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고려 태조 때부터이다. 한양군이 양주로 바뀌고 본래 양주 땅이었던 내소군 견주로 바뀌었다. 자, 이때 지주사가 양주에 설치되면서 견주는 양주의 관할지가 되었다. 995년 성종 14년 전국 12주의 절도사가 두어질 때 양주는 해주의 우신 채군과 아울러 자신 채군 절도사의 부임으로 강릉으로 호칭되기도 했다. 자, 여기 앞전에 계속 내용을 읽어봤지만, 자, 백제의 위치도 이제 언급을 해주고 신라의 위치를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주다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양주의 지명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고려 태조 때부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나라가 한 곳에 같은 지역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신라, 백제, 고려 이 세 개가 양주라는 지명 위치에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 또 아래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부임지로 강릉으로 호출되기도 하였다 이런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여기 또 강릉이라는 또 지명이 나오고 있어요. 자, 앞전에 제가 영상 촬영하면서 이 강릉이라는 지명을 언급을 했잖아요. 자, 그게 여기 나오는 지명 아닙니까? 자, 삼봉집 정도전이 남긴 시집에 보면 윤 12월 20일 강릉에 도착하여 하장사를 생각하다 여기 보면 강릉이라는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한자로 이제 강릉이라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것이 이제 어디라고 또 설명을 드렸습니까? 자, 고지도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85년도 대천 강요도 일본 국립국회 도서관 소장용이 됩니다. 자, 이 지도에 양자강을 이제 기점으로 했을 때 오른쪽 편에 이 부분을 이제 확대를 해보면 여기 지명을 볼 수가 있죠. 자, 양자강이라 되어 있고 여기 아래쪽에는 강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훈민정음 은혜본에 보면은 중국은 황제가 계신 나라이고 우리나라다. 상담으로 강남이라 한다.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양자강입니다. 자, 여기에 위쪽에 보면은 지명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광릉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이곳이 바로 앞전에 설명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강릉군이라 됐으니까 지명이 강릉이 정확하게 이제 나와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양주라는 지명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이 이제 한양으로 이제 바뀌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래쪽에다 보면은, 자, 여기에 이제 지명도 고양주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여기가 이제 양주였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동되면서 이쪽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지점이 이제 양주로 바뀌고, 여기는 예전에 이제 양주의 지명을 가졌다, 이제 그런 이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지점에 이제 양주가 자, 소홀이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다른 고지도 또 한 장 보도록 하죠. 1994년도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대륙에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여기 이제 황성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됩니다. 자, 위쪽에 이렇게 살펴보면, 자, 여기 양주부 강도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앞전에 광릉이라고 되어 있는 그 지명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도를 좀 축소를 해보면, 아래쪽에 여기가 예전에는 양주였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자, 여기에 정도전에 남긴 그 칠원절구의 이 강릉이라는 지명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원본 이미지를 또 확인을 해봐야죠. 자, 여기에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확대를 하면 또 정확히 자, 강릉이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두 개 이렇게 적혀 있네요. 자, 광릉입니다. 강릉으로 또 혼동하면 안 돼요. 자, 양주의 지명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고려 태조 때부터인데, 이것이 이제 한양군이 양주로 이제 바뀌고, 본래 양주 땅이었던 내소군은 견주로 바뀌었고, 그것이 나중에 계속 이렇게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또 995년 성종 14년에 전국 12주의 절도사가 두어질 때 양주는 해주의 우신 채군과 아울러 자신 채군 절도사의 부임지로 이제 강릉으로 호칭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정확하게 이제 강릉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강릉이 앞전에 고지도로 이제 확인을 했잖아요. 자, 대륙에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위쪽에 있는 신라, 백제, 고려가 다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대륙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한번 계속 또 읽어보도록 하죠. 1010년 현종 1년에 물밑이 쳐들어오는 40만 명의 거란병을 피해 왕이 송도로 버리고 멀리 나주까지 몽진할 때 양주에 며칠간 머무는 일도 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양주가 어디겠습니까? 당시 남진하던 거란군이 장단에 이르렀을 때 이곳에 서북단 천음의 요새지 가망산의 군대의 전기와 구마가 있는 것 같이 보여 더 이상 남진하지 못하고 퇴각하게 한 사실을 기록한 완문이 가막산 사당에 전해온다. 자, 거란병 40명이 쳐들어온 지역이 여기 양주 아닙니까? 고지도에 보면 앞전에 본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즉 양자강이 있는 이쪽으로 이제 쳐들어왔다는 거죠. 거란군이 이 대륙 이 아래쪽에 여기. 뭐 보통 거란 그러면 이쪽 위에 있었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쳐들어왔다는 그런 설명이 되잖아요. 자, 그리고 계속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조선 왕조가 한양부의 도읍을 정하면서 한성부라 이제 개칭하고 그 전에 한양 부치를 대동리 지금의 서울특별시
강진구 관광동 부근으로 옮기면서 지주사로 강등시켰다. 이런 내용도 나오죠. 그 1390년에 태조 4년에 양주부로 승격되었고 1397년에 다시 부치가 견주 지금의 양주시 양주동으로 이전되었고 그 뒤 계속 양주라 불리다가 1413년 태종 13년에 도부로 이제 승격되면서 1466년 세조 12년에 목으로 승격됐고 1504년에 연산구 10년에 잠시 양주목이 없어졌다가 1502년도 중종 1년에 양주목이 부활되면서 지금의 유양동에 새로운 도시가 마련됐다. 이곳의 해류형 1592년 임진왜란 당시 보온수 신각이 육전에서는 최초로 전성을 거둔 접천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조선왕조 이제 그때 시기에 보면은 이게 이제 한성부로 바뀌었다. 즉 양주가 이제 한성부로 바뀌었다. 그런 의미죠. 근데 여기에 보면 한양부 부치를 대동리라고 설명해주고 각조를 달아놨는데 지금의 서울특별시 강진구 광장동 이제 부근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각주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서울로 이제 비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다 여기에 있는 이 한양부가 이제 서울이 돼버린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각주를 대륙의 그 양주 그쪽을 해설을 해놨다면 우리의 땅이 수도가 대륙이었다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 각주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다르냐에 따라 그 위치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각주의 이제 중앙성을 이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또 임진왜란을 언급해주고 있잖아요.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이런 내용도 나오기 때문에 양주가 있는 그곳에 이제 임진왜란이 발생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1895년에 한성부 소속 양주군이 되었다가 1896년 경기도 양주군이 되었다. 1920년 군청사가 준해면 유양내에서 시두면 지금의 의정부시로 이전됨에 따라 양주면이라 기칭되었고 대표적인 인물로 한마 의장부형으로 활약한 윤인순 정용대가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여기 위쪽에 보면 이 양주라는 지명이 이게 서울시 특별시 강진구로 이렇게 비정되는 이유가 이 고지도 보면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대륙에도 보면 이게 양주라는 이 지명이 있고 이 한반도로도 이렇게 와보면 여기에 이제 경도라고 되어 있고 여기도 양주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역이 한반도도 같은 지명이 있고 대륙에도 같은 지명이 있는데 그것을 다 이 한반도로 지명으로 이제 비정해 버리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위쪽에 여기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처럼 광릉이라는 이 지명을 이제 확인을 했잖아요. 자, 이 광릉이라는 지명은 한반도에 없는 지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대륙 양자강인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죠. 자, 낮에 동맹을 해가 백제와 신라가 있는 위치가 이제 어디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고려 태조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그 뭐 고려 태조가 있었던 위치도 어디겠습니까? 다 여기 양주 강릉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이것이 바로 남경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계속 아래쪽의 내용을 보면 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문정은 양주를 남경이라 하여 신궁을 조양했는데 이때 견주 관문을 별도로 둔 일이 있다. 1308년에 충렬왕 34년에 양주가 한양부로 이제 개칭되었다. 즉, 이 한양이 의미가 이제 수도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이 이제 양주인데,
그것이 이제 남경이었다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고지도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자, 여기에 대륙 양자강 있는 이 부분이, 자, 고려의 수도 양주이고, 자, 여기에 신라 백제가 이제 전투를 벌이고 이 땅을 뭐 서로 이제 나눠 갖기도 하고, 뭐 싸워가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지역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것이 여기에 있는 이제 양자강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자, 그러면 고구려도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구려는 당연히 신라하고 백제하고 이 위치에 있다면 당연히 그 위쪽에 이제 고구려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죠. 자, 예전에 제가 실록의 내용으로 고구려의 위치가 이제 양자강까지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자, 고구려 양자강. 자, 이렇게 검색을 하면 여기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고구려 영토는 양자강까지다. 그렇게 설명을 한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 실제 실록의 내용을 한번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영상이 좀 작으니까 조금 확대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약간 좀 희미하기는 한데, 이런 내용이 있죠. 유동 왼쪽에 이르러서는 처음에는 바로 기자가 봉지를 받은 지역이며, 개원현으로 바로 옛날의 부여국이며, 고구려의 시조 주몽이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개평현은 바로 진안의 옛 지경인데, 역시 우리 삼안의 하나입니다. 일찍이 고구려가 운송할 때는 요동 일대와 여진에 속한 것이 거의가 모두 지경 안에 속해 있으며 이때에 해동의 강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끝에 이르러서는 임금과 신하가 도리를 이뤄 강토는 수나라와 당나라에게 침략을 받아 줄어들었고 백성들은 양자강과 회수 지역으로 옮겨가는 등 정벌을 당하여 멸망돼서 다시는 남은 자치를 찾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자, 이 고구려가 옛날에 양자강까지 그리고 회수까지 그 땅을 차지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보면 여기 당나라의 침략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앞전에 고지도로 설명을 드렸을 때 양주의 그쪽 지역이 백제와 신라가 뭐 전투를 벌인 지역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또 동맹을 가져가지고 여기에 고구려를 이제 쳤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그게 바로 나당연합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당나라가 한반도로 와가지고 그 백제를 쳤는 게 아니고, 그리고 고구려를 쳤는 게 아니고, 대륙에 있는 백제와 고구려를 쳤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자, 실록에 이런 부분이 이제 한 구절이 이제 발견이 됐기 때문에 당태종 이세민을 제가 이제 검색을 해놨는데요. 뭐 이렇게 이제 생겼다고 하는데, 당태종 이세민이 쓰는 이 모자도 좀 이상하지요. 이거 고래에 관료들이 쓰는 그런 모자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림 이미지를 보니까 이거 이제 현대 그림 이미지가 됩니다. 옛날에 남긴 그 오래된 의진이 아닙니다. 자, 이 당태종이 고구려하고 당나라하고 전쟁을 했는데, 나중에 그 당태종이 그 눈을 하나 그 화살에 그 연기소문한테 맞아가지고 실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도망을 가는데, 백제하고 신라 땅이 대륙에 있었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 당태종이 도망갈 수 있나? 제가 영상을 하나 이제 검색을 했는데요. 이 영상은 KBS 역사 스페셜 고구려 수당 전쟁의 내용이 됩니다. 당태종이 뭐 안시성에서 이제 무릎을 꿇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고구려에 이제 쫓겨가지고 당태종이 이제 목농타까지 가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고구려 연개 소문에게 쫓기던 당태종이 이곳의 우물에 숨었다고 한다. 당태종이 몽롱하게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연개 소문에게 발각되지 않고 목숨을 구하게 됐고, 그래서 몽롱탑이란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就是当年有我们过去叫中原呢，这个地方现在叫中国。这中原四边东边有一个叫东辽国家，东辽国家的这个首领叫甘肃文，他要向我发动进征，就是进军我们中原地区。到了中原以后呢，就在东海沿海一带啊，在交界，在交界的这过程当中，就是有唐王李世民，就是被这个敌军呢，甘肃人追赶过来了。一走到我们这个地方有一口口井，他急忙就跳到口井底下，在上面的是有蜘蛛啊，有多少个蜘蛛就结成网，把它封死了。后来甘肃人呢走到这个地方，他的这个书叫，他不是在地平一看呢，是在马上看的，叫走马看花，一看到这个蜘蛛网啊，统统结好了，还没有被破坏。后来他就走到了，最后的时候呢，他走到了以后呢，这个唐王李世民呢就得救了。他就回朝以后呢，就在这个地方建了一座宝塔，叫蒙龙塔。 네, 그래가 이 목롱탑 가지고 뭐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데, 백제하고 신라가 대륙에 있었다면 도대체 이 목롱탑에 어떻게 이세민이 도망가고 숨을 쉴 수가 있겠냐. 자, 그래가 이제 모순점이 이제 발생한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되죠. 자, 앞전에 이제 실록의 내용을 보면 고구려의 영토가 양장하고 해수까지 이제 미쳤다 하기 때문에 당태종 이세민이 목롱토까지 이제 도망가가지고 쫓겨가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이 되죠. 실록의 요 한 부분으로 이제 모순점이 다 해결된 경우가 됩니다. 그런데 신라하고 이제 백제가 이제 대륙에 있었다면 그 한 나라에 어떻게 이세민이하고 이 고구려 병사들이 침범할 수가 있겠냐, 그 땅 지역을 이동할 수 있겠냐, 그렇게 이제 설명한 부분이 되는데요. 여기 이제 양자강이 이 해수가 이제 고구려 땅이기 때문에 이세민이 고구려에 침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려 땅에서 도망을 가가지고, 자, 앞전에 여기에 목롱터까지 이제 도망을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롱터까지가 있었는 이 위치가 바로 고구려 땅이었다는 거죠. 이세민이 이제 전쟁을 한 지역이 이 고구려 영역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한 이야기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 지명을 보면은 견주 사천현이라는 지명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의 양주시라고 또 설명을 하죠. 양주 그러면은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사천현이라고, 자, 이것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이제 유기백과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기백과의 내용을 선택했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현재 이제 사천현이라고 내용을 이제 또 해주겠습니다. 자, 한문으로 많이 되어 있네요. 자, 이것을 한번 번역을 한번 해보죠. 사천현은 중화 상하이시에 있는 현이다. 영토는 삼각형 모양으로 우성구에서 남동쪽으로 뻗어 있는 남쪽으로 난 이현, 상하이현과 접하고 난시구, 황포구, 서쪽은 양포구,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양포구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현재 이쪽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국 상하이라고 하죠. 그럼 상하이는 어디인가요? 자, 그 근방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죠. 자, 상하이시라고, 자, 이거 한번 검색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현재 상하이시라고 이제 검색을 해 놨는데요. 현재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축소를 한번 해 보죠. 자, 현재 상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다 보면 난징하고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난징시 여기고 상하이 여기죠. 자, 이쪽 부분을 이제 설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양주 지역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각주의 설명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견주하고 사천현은 지금의 양주시 회천면, 은현면 일원이다. 자, 양주 지역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역이 이제 어디인지 알 수가 있겠죠. 바로 대륙 난징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다시 보면은 이 양주부가 있는 것이 이제 한양인데 고려 시대에는 남경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덕 여왕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해 놓은 상태가 되는데요. 한국 고전 종합 데이터베이스가 됩니다. 무명자지 피고 제6책 시의 내용이 됩니다. 영동사 202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이제 아래쪽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또는 죽을 날짜를 예언했는데 과연 그 말대로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덕 여왕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세 개의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딱 맞아 떨어졌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예언 중에 이런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선덕 여왕은 16년 640년 8월에 죽어 10월을 선덕이라 하고 낭산에 장사 지냈다,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 있는가 제가 다시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여기 이 부분의 내용이 됩니다. 고전 번역서 동사강목 제3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민년 신라 선덕 여주 16년 진덕 여주 원년 고구려 왕장 600 백제 왕의자 7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신라에서 첨성대를 만들었다. 첨성대 그러면은 경주에 유명한 천문탑이 되죠. 그러면 요 내용으로 보면 한반도가 맞네, 한반도 경주가 맞네, 이제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돌을 다듬어 첨성대에 축조하였는데 위는 방형이고 밑은 원형이며 그 속은 비게 하여 사람이 그 속으로 통해서 올라가게 되었는데 높이가 19척으로 천문을 관측하고 분칭, 요망스러운 기운을 살펴보는 것이다. 지금 경주부 동남 삼내에 있다. 첨성대의 모양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위는 방형이고 밑은 원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첨성대의 그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첨성대 이미지를 보면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는 방형이고 밑은 원형이다 하기 때문에 그 형태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경주부 동남 삼내에 있다. 자, 경주부를 중심으로 했을 때 동남 방향으로 거리가 3리 정도 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계속 한번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죠. 신라 여주 덕만이 조란이 그러니까 뭐 돌아가셨다는 이제 그런 말이 되겠죠. 신라 여주 덕만이 조란이 나라 사람들이 다시 그의 종묘 승만을 세웠다. 여주가 평일에 죽을 날을 예언하니 이에 이르러 과연 흥하였다. 사람들이 여주가 암례를 안 것이 세 가지라 하니 그림의 꽃을 보고 향기가 없을 것을 알았고 개구리의 소식을 듣고 병화가 있음을 알았고 죽는 길을 알았던 것을 말합니다. 여주가 일찍이 말하기를 내가 죽거든 마땅히 도리청 가운데에 장사 지내라 하였는데 군신들이 알지 못하자 여주가 말하기를 낭산 남쪽이라 하였다. 자, 흉하자 선덕이라 시하고 유명에 따라서 장사가 지냈다. 지금 경주부 동쪽 구리 진산 꼭대기에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덕왕이 이제 묻힌 자리가 자, 여기에 보면은 도리천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도리천 가운데 장사 지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군시들이 그 도리천이 뭔가 그게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가 여주가 이제 다시는 말했습니다. 덕만이가 다시 말을 했는데 낭산의 남쪽에 이제 묻어라,
그렇게 말하고 이제 군신들이 이제 알아들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묘를 쓴 자리가 이제 위치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경주부 동쪽 구리 진산 꼭대기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거리를 측정을 하고 있는데 기준점이 항상 경주부가 됩니다. 자, 위쪽에 첨성대가 있는 위치도 보면 경주에서 동남 3리라고 하고, 자, 덕만이 선덕여왕의 그 묘가 있는 자리도 보면 경주부 동쪽 구리 진산의 꼭대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원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원문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을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기를 좀 늘려주도록 하죠. 자, 현재 페이지가 313페이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없고, 자, 다음 페이지 314페이지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우측에 보면은 첨성대의 거리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경주부 동남 3리 이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첨성대에 건설한 위치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덕만이 선덕여왕이 뭐를 써달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긴 이제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번역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죽거든 마땅히 도리청 가운데에 장사 지내라. 군신들이 알지 못하여 요주가 말하기를 낭산 남쪽이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 낭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원문을 이제 살펴보면은 자, 여기 요 부분이 되겠네요. 자,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여기 낭산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지라고 나와 있네요. 자, 현재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묻힌 지역이 이제 어디인가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네요. 문자가 작게 써져 있는데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지금 경주부 동구리 진산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제가 원문을 따로 문서에 붙여놨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있을제, 있다, 보다, 자, 이재금, 자, 이제, 보다, 경사경, 경사, 자, 고을주,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 고집부, 마을 관청. 자, 여기서는 경주부 지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동력동, 또 동쪽으로 앞구, 자, 동쪽으로 이제 거리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앞구 마을이 구리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압할 진, 진압하다 누르다, 자, 물건, 진산, 자, 매산, 자, 진산이라는 산꼭대기 전, 산꼭대기에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자, 경주부 동쪽 구리 진산 산꼭대기에 있다 이제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준이 되는 거는 경주부에서 모든 것이 거리가 측정이 된다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첨성대가 있는 위치도 보면 경주부에서
동남으로 3리라고 설명을 해주고, 선덕여왕 묘가 있는 위치도 보면은 경주부에서 동쪽 구리 진상 꼭대기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주부가 다 중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첨성대의 위치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경주부에서 동남 3리라고 합니다. 자, 제가 첨성대를 이제 미리 찾아놨어요. 한번 그 위치를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위치가 이제 첨성대의 이제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 보면 자, 건물이 하나 보이죠? 자, 한번 여기에 터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첨성대 위치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미지를 조금 이제 축소를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앞전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보면 경주부에서 동남 3리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첨성대에서 이제 거꾸로 거리를 측정을 하면 되죠. 동남 방향이니까 경주부가 어느 위치에 있겠습니까? 자, 방위로 한번 따져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십자를 한번 꺼 보도록 하죠. 자, 경주부에서 동남 방향이라고 하니까 동남이면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남쪽이니까 동남 그러면 이 중앙 부분에 이제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경주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경주부는 이쪽에 있다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동남 방향으로 하니까 여기가 이제 첨성대가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경주부가 있는 위치는 이쪽으로 이제 살피면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여기서 3리를 가면 된다 그런 설명이죠. 자, 제가 3리의 길이를 찾아놨습니다. 1.17818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거의 1km라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1km를 이제 거리를 한번 측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이쪽 방향으로 이제 가면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1km 하니까 뭐 이쯤 되네요. 자, 방위를 보면은 위쪽에 이제 n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측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왕릉들이 이제 많이 보이고 있어요. 자, 요거는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주부라고 제가 이제 저장을 해 주도록 할게요. 자, 왼쪽 편에 여기가 경주부라고 예상되는데 여기에 다 왕릉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왕릉이 있는데 어떻게 경주부가 되나요? 경주부라는 거는 관청을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무덤이 많은 지역에서 무슨 업무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자, 하여간 자, 여기서 동남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첨성대가 있다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경주부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선덕여왕이 이제 묻힌 이제 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보면 경주부에서 동쪽 구리 진상 꼭대기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선덕여왕 덕만이가 묻히고 싶은 것은 자신은 낭산 남쪽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진산이 이제 낭산인 것을 이제 예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죠. 자, 경주부에서 동쪽 구리의 진산 꼭대기에 있다고 하니까 동쪽으로 이제 구리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리의 이제 거리를 또 살펴봐야 되겠죠.
구리라 하니까 한 3.5km 정도가 됩니다. 자, 왼쪽에 이제 경주부라고 이제 예상되기 때문에 이쪽 지점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면 된다. 그것도 3.5리 정도 이렇게 가면 된다. 그런 설명이죠. 자, 한번 이동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동쪽 방향이면 이쪽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현재 이 부분이 되는데 이쯤이 한 3.6, 3.5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산이 하나 보이죠? 자, 이쯤 정도 이제 거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른쪽에 이곳에 산이 하나 보이는데 여기가 선덕여왕이 이제 묻힌 낭산이라고 예측되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선덕여왕의 이제 묘를 이제 살펴보면 낭산은 이 앞쪽에 있어요. 자, 이것을 조금 확대를 해보면 여기 선덕여왕릉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낭산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선덕여왕릉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위치가 좀 맞지 않는 경우가 아닌가요? 자, 낭산이라고 예측되는 지역이 이제 이 부분이 됩니다. 자, 경주부에서 동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진산에 이제 꼭대기에 이제 섰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많은 이제 산이 이제 보이는데 현재 이 부분의 산이 여기 이제 분리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산의 꼭대기에 묘가 있어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조금 더 제가 확대를 해볼게요. 이 산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3D로 보면은 자, 여기에 산이라고 꼭대기라고 이제 예상되는 게 이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묘가 있어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데 실제 선덕왕의 이제 묘를 보면 이쪽 부분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자, 여기 산이 있는데 이 아래쪽에 지명을 보면 경주 명월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명월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거리 측정으로 보면 이곳이 랑산이로 이제 예상이 되는 경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선덕여왕이 묻혀 있는 지역은 여기가 되는데 그러면 이 랑산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됐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선덕여왕묘는 여기에 산꼭대기에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즉 랑산이 진산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선덕여왕릉에 여기 산꼭대기에 있는 이 묘는 좀 위치가 좀 맞지 않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경주부에서 동쪽으로 구리의 거리에 이제 묻혔다 하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선덕여왕이 능이 있는 위치는 동쪽 방향이 아니라 동남 방향이 되지 않습니까? 그 동남 방향이 여기 첨성대의 이제 위치를 보았을 때도 이제 그 방향을 이제 알 수가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경주부에서 첨성대가 있는 위치가 동남 방향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내려와 보면 현재 선덕여왕이 있는 이 낭산은 동남 방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주부에서 동쪽에 묘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낭산이 돼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신중동궁의 여의지 쓴 다음에 현재 또 다른 부분을 제가 이제 검색을 해놨는데요. 요거는 이제 산천의 이제 지명에 대한 이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경주부의 그 상가 천의 지명이 되는데 여기 좀 재미있는 명칭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복사를 해놨는데요. 여기 낭산이 나오죠. 여기도 보면은 제부 이래 되어 있으니까
경주부에서 동쪽으로 구리의 진산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전에 내용과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 좀 이상한 지명이 하나 이제 보이는데요. 여기에 금강산이라는 지명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것도 보면 경주부에서 북쪽으로 7리의 거리에 보면은 호북악이라는 신라의 이런 이제 지명이 있는 산이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설명해 보면 신라 호북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에 이제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새신, 새금울라 요거는 이제 신라의 지명이 되겠죠. 자, 불을 짓을 호, 부르짖다 큰 소리로 울면서 큰 소리로 이제 과음을 치다 이제 그런 설명이죠. 그리고 이제 과음 치는 위치가 이제 북쪽으로 과음을 친다 그런 설명이고 그것이 큰악산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산에 이제 지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신라의 지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호북악이라는 지명이 있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이 호북악이라는 지명이 이게 이제 금강산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근데 경주에 금강산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자, 이 금강산에 있는 위치가 경주부에서 이제 북쪽으로 7리의 거리에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7리의 거리도 또 한번 확인을 해봐야죠. 뭐 2.7km라 하니까 뭐 3km로 한번 잡아봅시다. 자, 여기에 지도에 보면은 경주부에 이제 위치가 이쯤 아닙니까? 자, 여기서 뭐 3km로 이제 이동하면 되겠죠. 여기서 3km 이렇게 이동을 한번 해봅시다. 자, 1이 3km 정도가 되면 뭐 이 정도가 되네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요게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자, 이 산이 좀 가깝고 이 위쪽에는 이제 산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금강산이 될 확률이 높은데 근데 금강산이라고 하면 좀 이렇게 절경이 뛰어나거나 아주 구경할 만한 그런 산의 경치를 가진 지역을 이제 부르는 말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에 상당히 큰 산이 하나 이제 보이니까 그럼 이게 이제 금강산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네요. 아, 여기는 금곡산하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앞에 이제 금자가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면 요 산을 이제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금강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이제 탑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원사 5층 석탑이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세한 그런 정보는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금곡사라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게 이제 금이라는 이제 단어가 들어가니까 그럼 요게 금강산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동사 강목의 이제 내용으로 보면은 뭐 신라의 위치가 현재 이 경주가 맞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뭐 낭산의 거리 위치도 이제 비슷하고 금강산이라는 지명도 그 위치가 이제 비슷하고 단지 좀 다르다는 점은 선덕여왕에 이제 묘가 묻힌 그 산을 설명하는데 그 낭산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뭐 진산이다 그 위치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낭산에서 남쪽에 이제 묻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선덕여왕의 이제 묘가 현재는 이제 여기에 이제 있는데 여기가 이제 낭산의 남쪽이 되는가요? 여기도 보면 산꼭대기 아닙니까? 현재 지점은. 그러니까 남쪽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러면
위쪽에 있는, 그럼 이 산이 그럼 낭산인가요? 여기서 이제 남쪽으로 이제 산꼭대기에 이제 묻었다, 이제 그런 소리가 되는 건가요? 자, 앞전에 이 산 있지 않습니까? 명활성에서도 뭐 이것도 이제 낭산으로 이제 예측되는데, 만약 여기에 이제 묻혔었다면, 그 여기에 이제 산꼭대기에 이제 묻었다, 그런 설명이 되고, 근데 유언에 따른 그 남쪽은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통 돌아가신 분의 그 유언에 따라 그 산의 남쪽에 이제 묻히셨다면, 글쎄요, 이 선덕여왕에 현재 이 산꼭대기에 묻혀 있는 이 산이 낭산일까요? 아니면 명활산이가 낭산일까요? 경주 사자나 왕사지라고 제가 이제 검색을 해놨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자, 이미지로 보면은 옛날에 요런 터가 있었대요. 요거는 이제 항공 사진인데 위쪽에도 보면 요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면 현재 이 지점이 됩니다. 이게 낭산이 됩니다. 자, 이미지 좀 흐릿해가 그런데, 자, 예전에 요런 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 다른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요렇게 이제 터만 있는 경우가 되는데, 선덕여왕의 이제 왕릉의 요래 보면은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요 건물 터가 보입니다. 여기 바로 현재 이 지점인데, 왼쪽에 보면 또 이상한 그 건물이 하나 지어져 있죠. 이거는 예전에 없었는데 현재 또 복원 작업을 해놓은 것 같아요. 현재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경주 사천왕 사지가 됩니다. 뭐 여기에 이미지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옛날에는 이런 터만 이렇게 있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 건물을 또 지어놨어요. 경주 사천왕 사지는 경상북도 경주시 배반동에 있는 신라시대 사천왕사의 터이다. 1963년 1월 20일 대한민국의 사적 제8호로 제정되어 있는데, 사찰왕사는 679년 신라 문무왕 19년에 창건되었다가 알려져 있다. 당나라 고종이 신라를 공격하려 하자 당시 당나라에 있던 의상은 당에 갇혀있는 김인문, 김양도 등으로부터 사전에 이 내막을 듣고 670년 문무대왕 10년에 귀국하여 사태의 긴급함을 문무대왕에게 알리고 명량법사로 하여금 679년에 사천왕사를 짓고 문두루의 비법을 써서 당비령의 침략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였다고 한다. 상공유사에는 신라 말기에 혼란기인 경명대왕 3년에 사천왕사 오방신이 든 활의 줄을 끊어지고 벽에 그려진 사자가 울고 그림 속에서 개가 뛰쳐나와 뜰을 돌다 다시 그림 속으로 돌아가는 등의 괴담이 수록되어 있다. 자, 그런데 이 경주 사천왕사지에 발굴한 그 책임자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1922년 조선 총독부 주재로 최초 발굴이 되었다고 합니다. 1922년 조선 총독부 주재로 최초 발굴이 되었다면 이 조선 총독부, 이게 조선사 필수회 아닙니까? 선덕강 묘가 그때 뭔가 일이 있었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조선 총독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양주시의 이제 지명으로 봤을 때 여기 이제 강릉이라고 호칭이 이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강릉이라는 지명은 이제 한반도에 없지 않습니까? 자, 대륙으로 이제 봤을 때 현재 이 지점 양자강에 이 강릉 지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신라의 수도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지도의 오른쪽 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중요한 또 지명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 보면은
양산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자, 그러면 다 이 부분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강에 또 지명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또 한강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이거 하나라 한자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할 때 그 한자 아닙니까? 이게 이제 한강이다. 자, 조선사 편서회가 가담을 했다는데, 그것이 좀 끔찍하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보시는 여기가 고려의 남경 수도이고 조선의 수도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이 부분 고양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알 수가 있는 경우가 됩니다. 저기 멀리 이제 순덕여왕 왕릉이 보이네요. 화면으로 보니까 조그만하게 보이는데 실제 눈으로 보니까 좀 많이 커 보입니다. 길은 등산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산은 그렇게 높지 않고 뭐 고도계 찍어보면 한 100m 정도로 나오는데 길은 아주 완만합니다. 노인들, 어르신들, 나이 연세 드신 분들도 가족단으로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왕릉 가까이 왔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도 이거 처음 봅니다. 자, 계단 올라오고 난 다음에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높이는 한 10m 되는 것 같아요. 가장자리는 돌로 되어 있고 신락 선덕유와 왕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글로 적어놨는데 이것도 최근에 만든 거예요. 있어야지대 한자 썼는데 한글로 적을 리는 없겠고. 요거는 좀 오래됐네.